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방 이제 시작할게요. 중간에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썰은, 사실 우리들 사는 거하고는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없는 주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예, 글을 적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창작을 한다는 거 말고요. 뭐 좋은 뭐 좌우명이나 뭐 좋은 그런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좋은 시 같은 거 있으면 뭐 어디 종이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편을 적어 본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캘리그라피 같은 거 있잖아요. 글씨로 이렇게 작품 같은 거 만드는 거. 틈틈이 시간 난 아니면 메모를 한다든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종이와 펜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없을 겁니다. 예. 어느 순간 종이 앞에는 우리 일상에서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그라지님도 아마 그런 편견에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어, 내가 저렇게 이제 만년필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글 같은 거 적으면 그라지님이 나이가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니까 저런 거 적으면 네가 애냐? 아이한테 저런 거 적게? 야 방구석에서 그냥 글 적지 말고 야 나가서 놀자. 뭐 이런 이거 뭐 기집애도 아니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왠지 느낌이. 아닐 수도 있고, 예, 뭐 존중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 우리가 학생 때는 뭐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뭐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뭐 필기도 하고 단어장에 영어도 듣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교 문턱을 나오면서부터는 거의 우리가 종이에 뭔가를 적었던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 글을 적고 펜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글을 적고 펜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라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글을 적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그라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종이에 뭐 활자 적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한 자기 만족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자기 만족이 됩니다. 뭐 글씨를 잘 써가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그라저인도 누구한테 보여줘가지고 내 글씨체 이쁘다, 뭐, 글 잘 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것보다 내가 이렇게 적어서 내가 보면 그게 굉장한 만족이 돼요. 힐링이 돼요. 공감하십니까? 그라짐이? 오늘 그라짐의 자존감을 뭐 엄청 올려드리죠. 공감력과. 이거는 적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에휴, 다 큰 나이에 저 뭐한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기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됐으면 그냥 몇 번 적다가 말겠죠. 흉나면 애가 끝나겠지. 근데 저도 이거 수년째 계속하고 있고 그라지님도 아마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만족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줘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스스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자기 만족이라는 게 뭐 돈 같은 게 버리면 좋겠지만 이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뭔가를 적어서 내 걸 남긴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나만의 글씨체가 있고 내가 뭔가 적어서 이제 흔적을 남긴다는 자체가 너무 뭔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그래도 내가 뭐 한 게 있구나. 남긴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한 자기만족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두 번째는 글을 적는 동안은 잡생각이 안 들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머리가 아프잖아. 머리가 아픈 게 생각이 없어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 근데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이 글 적는 게 생각 정리하기엔 정말 좋습니다. 네. 생각 정리나 이 복잡한 일상을 탈출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라진도 그럴까? 그라진 특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라진이면 특히 사람들 상대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그런 사업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트러블이라든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라진이면 이 글적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될 거예요. 왜냐 매일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내가 다 감내해야 되는 것들인데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두통약고 달고 살고 항상 이제 좀 이제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럴 때 이 글을 적으면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멀리 할 수 있잖아요. 네,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적을 때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 적어본 사람 알죠? 글을 적을 때 상당한 집중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일상에 대한 번잡함과 고뇌 그리고 복잡한 잡념 같은 것들을 덜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겠지만 덜 수 있어요. 여러분 캘리그라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적은 순간 여기에 딱 이제 혼연일체가 되기 때문에 좀 그 일상적으로 답답했던 것들 막 스트레스 받는 것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열받게 하는 것도 많고 짜증나게 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어떤 글을 적는 활동을 하면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아마 그라질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예. 뭐 적는 거는 뭐 내가 종이나 펜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하잖아요. 집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 탁자 같은 데 있는 공간이라면 요즘에 탁자 있는 데가 어디 평평한 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맞죠? 뭐 카페에서도 적을 수 있고 예. 뭐 KTX 기차 안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판때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상건이 예. 뭐 타지에 가서도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새벽에도 적을 수 있고 아침에 적을 수 있고 외국 나가서도 적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는 아유 그라시는 3만 5만 감사합니다. 운동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요. 운동 같은 거는 굉장히 장소의 제약을 받잖아요. 운동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적는 거는 공간이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별다른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종이와 펜만 가지고 있으면 노트나 아니 메모지 펜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요.
뭐 별다른 준비사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소지하고 있다가 뭔가 적고 싶은 게 있어, 어디 평평한 탁자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적으면 돼. 아니 어디 놀러 갔다가 어디 그 벤치 같은 데 적어도 되고, 등산 갔다가 적어도 되고, 예, 특별한 공간이나 어떤 그런 요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꼭 누군가와 같이 할 필요 없이 혼자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예. 우리가 뭔가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짝을 짓는다거나 해야 되는데 뭐그 정도는 건 아시겠지만 철저히 혼자서 하는 겁니다. 예. 철저히 혼자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인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언택트 사회이기 때문에 뭐 보인도 제한이 있고 사람 만나기 굉장히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또 즐겁지도 않아요. 그럴 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딱 글쓰기야. 네, 좋아요. 네. 누군가 짝을 짓는다거나 모임을 가진다거나 같이 할 필요가 없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음, 자, 글을 적으면 적을수록 논리 정연해지고 지식도 많아집니다. 이거는 뭘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생각하면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필기를 잘한다는 거야. 네. 공부 잘했던 애들, 반에서 1등 했던 애들 보면 그런 애들 치고 안 적고 뭐 책에 아무 표시도 안 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책 보면 진짜 빽빽하게 적혀 있어. 예. 그러니까 왜 보면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지만 좀 무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식이 적으면서 외우는 거죠. 보고 듣고 쓰는 거 아닙니까? 삼일체. 예. 계속 적으면 적을수록 머릿속에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적다 보면 이제 명언이나 어떤 이야기거리 이런 거 듣다 보면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알게 모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책을 읽을 때 그냥 책을 읽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구가 있다거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으면 적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걸로만 끝내버리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버리면 까먹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책에서 중요한 맥락이나 어떤 포인트들을 좀 적어 놓으면 그 단어 몇 개만으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전체 줄거리나 맥락이. 그리고 이게 또 적으면 좋은 게 제가 오래 이런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늘어요. 사람한테 설명하거나 말하는 것도 듭니다. 사실 제가 뭐 설명하면서 뭐 말재주가 뭐 제 자신이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논리 정연해지고 뭔가 얘기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이 글을 적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내가 썰방 하다 보니까 이 글을 적으면 안 되더라고요. 메모한다거나. 예.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설명해야 되는 거 많은데 그럼 그동안 그러면 이제 그거 하려면 내가 누군가한테 뭐 썰을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그럼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뭔가 정보라든지 지식을 뭔가 넣어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많이 적고 메모하고 하면서 지식을 축적해 놨던 거예요. 축적해 놨다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확실히 적으니까 머릿속에 남는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아져요. 말할 것도 많아지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마지막 하나만.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딱히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돈이 거의 안 들어가. 집에 볼펜만 종이가 있으면 뭐 공짜죠. 그리고 뭐, 펜 같은 거, 볼펜 뭐, 비싸봐야 1,000원 내외고, 뭐, 수첩 같은 거 딱 2,000원, 3,000원. 요즘 같은 물가에 3,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물론 만년필 같은 거 사면 좀 비싸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글을 적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년필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쓰다가 뭐 자기가 만년필이 필요하면 그때가 사면 되는 거고. 네. 저는 오히려 글 쓰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막 자기가 글씨를 뭐 재료 적어보겠다고 만년필 사는 건 좀 오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년필이 아무리 싸도 한 2만 원 하더라고. 비싼 거 50만 원 넘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볼펜은 적다가 어느 정도 적고 나서 만년필이 좀 필요성 느낌. 그때 가서 만년필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고 종이하고 이제 펜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노트 같은 거 쓰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쓰던 노트 있죠. 그 노트는 아니 스프링 노트 같은 거 써요. 그거 쓰면 한 반년 씁니다. 반년. 그게 한 60장, 70장씩 이렇게 꼽혀 있는 건데 반년 써요. 한 2,000원 주고. 예. 볼펜도 여러분 생각해봐. 볼펜도 그 한자루 가지고 잉크가 다 마를 때까지 쓰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야. 예. 볼펜도 하나 사놓으면 뭐 하루 왼종이 빡빡하게 적지 않는 한은 반년은 갑니다. 반년은 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밖에서 우리가 뭐 게임이나 뭔가 즐기려고 하면 밖에서 뭔가 밥을 사 먹더라도 이제 비싼 세상 아닙니까? 한 끼에 10,000원씩 넘잖아요. 근데 이건 뭐 글 쓰고 하는 거는 1년에 거의 10,000원 들까 말까 합니다. 1년은 다 계산을 해도. 저는 샤프로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샤프는 가성비가 완전 끝판왕이죠. 샤프는. 뭐 샤프심 그 10개 들었는 거, 10개 들었는 거 샤프심 500원밖에 안 하잖아. 샤프 뭐 1,000원이면 사고. 거의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돈이 안 들어가는데 예,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혼자 있고 겨울이잖아요. 뭐 겨울이면 사실 뭐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누구 만나기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났을 때 한번 적는 거 어떨까? 글을 적는 거 어떨까? 꼭 내가 어떤 글을 창작을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냥 뭐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뭐 그 성공한 사람들 뭐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명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돈 모은 거 좋아하면 뭐 재테크 하는데 뭐 좋은 방법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하루에 일어난 일과들을 좀 적어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 지금 집에 종이와 펜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어, 메모나 글을 적는 거를 거의 뭐 등한시하거나 아예 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디지털 치매를 얘기하면서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느끼고 있는데 한번 적어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원래 글씨를 잘 못 쓰고 오답이기 때문에 오답이란다. 그 글씨가 좀 못생겼기 때문에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이참에 시간 날 때 뭐 그 악필이신 분들이 있으면 좀 바꿔보고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펜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네. 저랑 우리 닥터 그라지님은 이 글 적는 걸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적는 것에 대해서 좀 만족하시고 한번 취미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정석껏 적은 글을 보면서 하루를 되짚어보고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활동에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